그냥 다 올스톱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올스톱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뭐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투기과열 지구라도 그냥 푸는 게 맞지 않을까. 투기과열 지구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진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저번에 나오신 이후로 또 10-15대 책 터지고 맞아요. 벌써 한 2-3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또 실제로 현장에서 또 상담도 하시고 또 뭐 거래도 하시니까 지금 분위기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올스톱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 올스톱이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이드카인가요? 사이드카? 그 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이드카 발동하잖아요. 네. 지금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고 상담도 확실히 이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상담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강남이랑 이제 목동에 이제 재건축을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전에 아니었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 5년 이내에 둘 다 나버리면 이제 하나는 이제 현금 청산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로 상담 오셨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토지거래가 신청을 해서 또 이제 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뉴스 언론에서 나왔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전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신청까지 다 됐는데 약정서 썼는데 그렇죠. 약정서 썼는데 그게 이제 계약 전에 이제 그게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주 10년 보유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이 5년 거주 10년 매도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건축 지위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왜 8년 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거의 끝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서 팔려고 했더니 골치 아프죠 지금. 근데 요번에 또 다 투기과열지구로 다 지정이 돼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임대사업자 쪽은 이제 종료는 됐고 만기되면 이제 뭐 연장도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팔지 못하면은 이거 양도세 중과 뭐 맞을 수도 있고 나중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라는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진짜 뒤통수의 연속입니다. 뒤통수의 뒤통수. 얼얼한 정도.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만큼 지금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 그 케이스면은 이제 극렬 반대론자가 되시겠네요. 재건축 반대론자. 근데 이제 원래 그분은 전형적인 이제 좀 약간 그 우파. 그래도 시간을 끌어야지만 그렇죠. 현금 청산을 안 당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좀 뒤늦게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본인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또 규제가 또 급작스럽게 또 막 내일부터 적용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문제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막 다 지정이 돼 버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뭐 12개 지역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케이스가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금강구 노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 차례 좀 돼서 좀 오를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또 토지거래 허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매수세가 딱 끊겼다는 이제 기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간간히 거래가 되는 게 이제 강남 상구랑 용산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남 상구랑 용산이 더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강남 상구랑 용산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전 지역이 웬만한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강남 상구랑 용산이 오히려 이번 15의 대책에 어떤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동네는 규제는 다 똑같고 그냥 대출이 4억이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돈을 4억을 더 들고 와야지만 매수가 가능한데 그렇죠. 이 예비 매수자들 뭐 지금 시장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은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뭐 구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자수성 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잘 사셔서 이제 좀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부모님하고 이제 약정서 그 대출 약정서 써서 이제 차용증 써서 뭐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현금 부자만 유리한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부자들이 좀 유리한 정책이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그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트리니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차익만 뭐 2-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이제 그 낮으니까 하는데 거기도 현금으로 이제 거의 다 전액을 내야 되니까 그게 한 현금 한 그 뭐 취득세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3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도의 자금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나 아니면 부자 부모를 둔 이제 자녀들이 그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뭐 그런 부작용들을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한 거는 너무 급등하니까 그 급등세를 좀 끄겠다라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달성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 멈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용수철 이론 일단 누르면 누르지만 이게 다시 이제 그 큰 부작용으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각각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이제 GDP 대비해서 뭐 건설 관계나 5% 내외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산업 다 했을 때 뭐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멈춰 있으면은 뭐 중개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이사업체도 그렇고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지금 다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상점들 이렇게 가보면은 다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물 경기가 지금 엄청 안 좋고 제가 이제 선배 사업하는 무역하는 선배들을 좀 만나봤는데도 지금 진짜 최악이라고. 특히 환율도 요새 많이 오르니까 수입하는 업체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최악이라고 뭐 거의 IMF급 문제지 않냐. 뭐 지금 이렇게 실물 경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상승세를 좀 막기 위해서 좀 규제를 했는데 이 규제도 좀 광범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예전 과거 정부에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이번에 아예 한 번에 대규모로 묶겠다. 맞습니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작동을 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올라갈 거로 보세요?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갈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예전에 그 왜 강남 상관의 용산도 토지거래 허가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매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 낀 매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실효주하는 매물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는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당분간 이어지는 그 원인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자분들이 기다리면 좀 빠지겠지라는 생각에 좀 약간 관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이 갑자기 이제 대출이 막히니까 돈을 구하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든지 뭐 어떤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1주택에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집도 팔려야 되는데 내 집 팔기도 이제 여의치 않고 내가 이제 뭐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집을 세놓은 상태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돈도 또 구해야 되는데 사실 뭐 사업자 대출이나 뭐 대출이 다 막혔고 특히 이제 25억 이상은 또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뭐 실물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환율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하다. 좀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면은 사실상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이제 터진 것도 맞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도 더 힘들어진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래도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매물 자체가 없고요. 지금 이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주 10년 보유 1주택자만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도 보면 매물이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들은 조금 물량이 있는데 지금 다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강남 상권한 용산,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매물 자체가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최고가를 계속 찍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도 강남 3구 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막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래는 거의 안 되는 한 번 될 때마다 툭툭툭 올라가는 그런
그런 걸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또 다른 지역들 지금 규제 지역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일어날까요? 확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이제 투기할 이유가 되면은 또 팔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이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면 또 그게 하거든요. 예외 조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못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를 경매로 넘기는 게 더 수월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혼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꽤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대책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애매하면 이 규제를 또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거로 보세요? 오래 갈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정부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 LH가 시행사가 돼서 이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렸던 분들도 이제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이제 임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수요는 많이 떨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사실 공급할 유휴부지 활용해서 뭐 집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서울시에서는 또 그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그거랑은 좀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도 여전히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급은 이제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잠시 눌렸지만 이게 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정부에서 요번에 또 아시다시피 뭐 취약계층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기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로 또 하는 거고 아무리 이제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취지인 건 알겠지만 사실 이제 그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100% 정말 그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편법을 활용해서 뭐 알바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세금 신고 안 하고 알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200만 원 받으면 사실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사실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돈을 많이 풀고 또 이번에 또 추경하는 것도 뭐 지역 화폐 또 돈 많이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더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고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크게 두 가지의 규제인데 이제 토허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썼다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좀 충격을 더 많이 준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문제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이제 조정지역 가지고는 한 번에 묶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가 제일 문제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물건들 5년 거주 10년 보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아예 매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뭐 영등포 재건축이라든가 뭐 신길 뉴타운의 뭐 그쪽에 뭐 근처에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물건 많이 있잖아요.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물건들도 사실은 이제 잠기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매물 공급에 있어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매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게 이제 가격 상승으로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이게 관리처분인가 두 개가 이제 5년 이내에 나면 하나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아직 요 부분도 모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뭔가 좀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가 또 유예가 됐긴 했는데 그 안에 처분하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중과는 피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가 되면은 이제 또 중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설 경기는 안 좋고 부동산 업체도 다 안 좋고 이사 업체도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올스톱이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냐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정말 원하는 집값 안정이냐 이런 부분은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번 대책에서 조금 그 예상 바뀌었던 게 물론 토어제가 면적이 넓어진 것도 분명히 좀 예상 바뀌긴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랑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이렇게까지 너무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맞습니다. 토어제는 뭐 그래도 전세 끼는 거를 막겠다라는 취지 정도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거래는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그
이게 정책의 이해도가 좀 없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해도가 없거나 시장에 대해서 좀 잘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정책을 내는 게 아닐까. 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급을 좀 촉진을 하겠다라는 네네. 어떤 정부의 방향성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네. 지금 뭐 이주비도 그렇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마 재당첨에 걸리는 분들은 갑자기 네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재건축 하다가 네네네. 갑자기 반대하시고 막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공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뒤늦게라도 네. 예측을 못했다면은 네네. 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의 선택을 사실 제가 어떻게 뭐 판단할 게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런 규제를 좀 풀어야지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투기과열 지구라도 그냥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기과열 지구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진짜. 그 매물 감소의 효과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보면은 네. 뭐 규제를 푼다기보다는 다음번 대책으로 뭔가 세금을 좀 조정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성은 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구조 쪽으로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로 좀 보십니까? 그 뭐 말로는 이제 거래세를 좀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보유세를 올리겠다 하는데 이제 거래세를 실제로 얼마를 완화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제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보유세 관련해서 미국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상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10억에 샀으면 20억,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 1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유세 그 집값이 올라버리면 보유세도 갑자기 커지니까 사실 예상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계속 이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샀는데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그 양도세를 그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 양도세를 한 번 더 이월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 거지 내가 그거보다 높은 가격의 집을 사면 양도세를 계속 이월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10억까지 비과세긴 하지만 그 이상 되는 아파트는 사실 세금을 내니까 내가 만약에 20억에 팔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더라도 세금이 깎이다 보면은 사실 그만큼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취득세도 뭐 8% 12%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2주택 3주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그 취득세라든가 이게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보유세마저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거래세를 과연 얼마나 낮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니까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주택자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이거를 이 부분은 크게 뭐 낮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과연 양도세를 얼마나 낮춰줄까? 이거는 또 관건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을 내시는 분들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시잖아요.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낮출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양도세가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양도세는 낮아지지 않고 네. 그러면 보유세는 올라가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과거 같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과거에 한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도 안 되고 네. 뭐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라는 효과를 알지 않을까요? 뭐 정부 정책을 좀 세우는 분들이 이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는 이미 뭐 한 4, 5년 전에 이미 경험을 한 건데 뭐 수십 년 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알았으면 애당초 이런 정책을 안 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또 이성균 차관님 또 바뀌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이 누가 취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지하시고 좀 정책을 좀 정교하게 좀 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에 그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좋다. 그럼 잠깐 단기적으로 이제 일시정지 시킨 거는 알겠는데 그럼 결국에 유의미한 공급을 뭔가 보여줘라. 네네. 이런 걸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공급 대책 뭐 97 대책이 나오긴 네. 했지만 사실 네. 좀 너무 좀 약했었고 네네. 뭔가 유의미하게 공급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급 좀 확대 정책 네네. 이번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다든지 재건축 초과 환수를 폐지한다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인데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세력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 바램
바람인데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 보금자리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훼손된 그린벨트를 좀 일부 풀어서 좀 공급을 하는 정책. 사실 저는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뭐 신도시 정책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급할 수가 없다고. 그린벨트를 풀거나 하는 거 말고는 네. 단기적으로 빨리 유의미한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서울 인근에 공급할 수 있는 땅 중에서 그린벨트가 사실상 아닌 뭐 이제 네네. 의미가 없는 네. 그런 곳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들도 다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시설도 원하고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오기보다는 그렇죠. 뭐 직장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업무지구나 이런 데 말씀하신 네, 거고 뭐 학교 그렇죠. 뭐 대학교를 네. 유치한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걸 좋아하시니 또 그렇죠. 그걸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그런 게 또 지역 주민들과 또 반대도 좀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공급 대책은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나마 이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빨리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있는 게 저는 더 이제 현재 공급 방법에는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